예뻐졌다. 매일 듣고 싶었던 말 정말. 네, 이 노래는 박보람 씨의 예뻐졌다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노래가 딱 떠올랐는데요. 추석 시즌을 앞두고 이제 리쥬란을 맞는 여성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리쥬란이 어떤 주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파마 리서치, 증권사 목표가 상향,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파마 리서치 오늘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지금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 달에 저가가 9만 원대였는데 오늘 종가 보신다면 4.83% 시원하게 오르게 되면서 18만 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뛴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파마 리서치 어떤 이유로 좀 강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오늘장 8개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파마 리서치 어떤 이유로 좀 얘기가 나왔는지 제목과 그리고 목표가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8개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두 가지의 증권사에서는 미제시가 나왔고요. 유지 그리고 신규인 항목도 나왔었고 세 가지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3만 원이 가장 낮은 수준 그리고 28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가가 제시가 됐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목표가가 좀 강세로 돌아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 소식에 반응을 했습니다. 유럽기관의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CVC 같은 경우에는 이로써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요. 발행가가 17만 원대로 어제 종가 수준과 비슷하게 좀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본 투자를 통해서 동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해외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존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4년 뒤에 유럽 진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2년 앞으로 좀 앞당겨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25년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 앞으로 40%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리고 2024년 올해 연간 실적이 매출액을 기준으로는 29%대 급등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32% 급등할 전망이다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이유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투자 자금은 해외 수출뿐만이 아니라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M&A 재원으로도 사용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한 가지 연간 매출 추이 및 전망 추이를 보신다면 이렇게 우상향이 가파르게 되고 있다는 점 매출액 차원에서도 알 수 있고요. 영업이익 차원에서도 우상향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23%대 2020년도에서 2025년도에는 41%로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리고 매출 성장세의 대표적인 이유가 리쥬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최대 스킨 부스터는 스컬트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리쥬란과 스컬트라의 매출 추이를 비교한 차트인데 지금 리쥬란이 스컬트라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회색, 연한 회색이 스컬트라고요. 좀 진한 회색이 리쥬란인데 2019년 당시와 지금 현재 2023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마 리서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마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약세 시장 속에서도 선방해준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은 건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게 됐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9월 첫 번째 주간은 이로써 코스피는 4%대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8% 밀리면서 좀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시장이 밀렸는데 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사님?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힘들었다고 보여요. 예, 수급도 부재하고 종목들 그래도 버티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셀 업체 일부, 소재 업체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오늘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수도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시장에서 몇몇 개를 또 확인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시장 대응에 대한 점까지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바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사실 오늘 테마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 분위기를 가져갔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은 파마 리서치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올라간 이슈가 반영이 되는데 유럽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원 정도를 유상증자로 좀 받게 되었다. 현금 확보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파마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클래시스도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파마 리서치는 오늘로써 52주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뉴스를 접하기 전에 이게 추석을 앞두고 리쥬란을 맞는 여성분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나 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주가 흐름?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봤던 건 장비 같은 경우가 납품되고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계속 실적이 발생하다 보니까 클래시스는 매출 총이익률이 엔비디아보다 더 잘 나옵니다. 수치로 보면 더 잘 나오거든요. 70%대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을 놓고는 그 정도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또 안 빠지는 면이 있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우리 실적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2조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투자 소식을 안고 오늘은 한 2조 원대까지 상승이 나타났었어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금 조달을 받은 부분은 이제 3자 배정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신사업인 거죠. M&A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원래 시간이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또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소를 대입해서 종목들이 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파마 리서치를 기준으로 크레시스도 그렇고 비올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꽤 나와 있죠. 비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원택은 해외 실적 부분이 좀 반영이 더딘 면이 있다 보니까 실적을 한 단계 확인을 하려 할 거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맞춰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 클래시스의 실적까지 비교를 해주시면서 미용기기 앞으로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저희 이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제 초이스는 지금 파마 리서치를 들고 왔는데 미용기기 쪽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사님의 탑픽 종목 혹시 있으실까요? 파마 리서치가 네. 우선은 어느 정도 목에 찼으니 네. 목에 찼으니까 차선책을 찾아보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제일 그래도 우리 나오는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1,000억 정도.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이 3조 4천억까지 네. 올라갔잖아요. 매출 총이익률이 더 잘 나오는 그런 프리미엄 이런 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좀 키를 맞출 수 있는 쪽이 비올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올에 좀 무게를 두고 같이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파마 리서치 짚어주셨고요. 클래시스라던가 비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셀로메드 들고 오셨는데 우선 화면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셀로메드 두 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일단 어제 저희가 이사님을 만나 뵙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오늘 장 초이스는 이 종목이겠지라고 바로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삼성전자가 밀릴 때에는 이제 정말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두 가지 상담 종목에 대해서도 교체 의견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삼성전자 맞죠? 네. 그렇다면 셀루메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 셀루메드의 요새 주가 향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과열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상한가에 도달하지는 네. 않았었어요. 네, 않았는데 보통 상한가에 가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음 주는 갭 상승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두 종목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갖고 왔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좀 뭐 바로 매도를 해야 될 텐데 다음 주 중에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추가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고요. 주사 제형의 피부 이식제 같은 경우를 10월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재료로 여겨지잖아요. 주사 통해서 피부 같은 경우에 노화를 늦추고 조금 주름에 대한 개선 부분 어찌 보면 미용기기와 조금 비슷한 형태기는 네. 해요. 주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 그런 재료를 안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모멘텀은 한 10월에 있다 보니 주가는 9월 중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초이스 하셨을 당시만 해도 셀루메드가 상한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막판에 더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지금 과열 구간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은 비초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라도 지금 셀루메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그 목표가를 딱 도출을 해보기보다 네. 기준을 잡고 가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부분의 기준이 그대로예요. 다음 주에 갭상승을 하면 주간 기준의 시가가 갭상승을 한 가격일 거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시작의 시가가 1의 기준가가 되거든요. 시가를 안 깬다라고 하면 추세를 열고 10월까지의 재료가 있다 보니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거고 시가를 깨는 형태가 나오면 좀 차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대응 부분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초이스 종목으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IT 투톱이 결국에는 둘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0.14% 종가 기준으로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1.88%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68,900원, 156,400원에 이렇게 종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진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똑같은 뷰이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규 매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사님. 우리가 시장이 오늘 기준으로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의 반등도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종목들의 반등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시장이 돌아서면 먼저 반등의 강도가 나타나고 시장이 1% 오른다고 하면은 5에서 많게는 한 개별주는 20% 정도 과매도 들어온 종목들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전자가 오늘 기준으로 도 이제 과매도에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반등이 강할 수 있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고용 지표가 엉망으로 나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갭 하락해준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적인 매수에 둘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가격의 복원이 빠를 거다 보니까.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종목과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 둘을 비교했을 때 시장이 하락 형태에서 이제 돌아설 때는 낙폭과대, 즉 과매도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빠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 보니 저는 과매도 구간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오늘 초이스하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초이스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사님께서 반도체 종목들 업황 전체에 대해서 짚어주신 바가 있으니까요. 어제 해주신 얘기까지 한번 돌려보시면 더 참고 말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고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삼성전자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월 달도 그랬고요. 8월 달도 그랬고 이제 9월의 첫째 주까지 내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계좌가 파란불을 켠 종목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말 실망감이 가득한 분위기가 채팅창 내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최대한 많은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벨 울려주시거나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사님께 좀 힘을 내달라고 부탁을 미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강동원 참치야미님의 종목이고요. 태성입니다. 19,550원에 비중은 10%. 며칠 전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샀었는데 오늘 정부 대책 관련해서 올라갑니다. 매도 시점은 어떻게 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아쉬운 게 오늘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평단가를 살짝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2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일단 오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연속성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실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주가들이 반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재료 노출에 대한 부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한 게 늘 있어 왔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 빈도 같은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언론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 같은 경우가 순간적인 그 기온의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주차장에도 열이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순간 온도가 올라가서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보니 뭐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시장의 테마로 찾아서 반응을 한 건데요. 그러면 재료는 이제는 노출이 됐어요. 계절도 뭐 가을에 오고, 그다음에 대책도 이제 정부에서 내놨다 보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이제 뭐 BMS 관련된 시스템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각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열 관리 시스템을 하는 기업들이 부각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태성은 뭐 복합 동박 관련해서 CATL이라든지 이쪽에 납품할 수 있다 보니까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올라왔어요. 7배 정도 올라왔고, 여기에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업의 논리로는 매출 1조까지 그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설비를 하반기부터는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만들어서 납품되는 걸 보여주면 지금 주가는 다르겠죠. 근데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목이 좀 부각이 되었다가는 이제는 조금 식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렇다 보니 19,550원 정도, 그 정도 근처의 시세가 갔을 때 좀 우선 매도를 해주는 그런 대응 부분들, 그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지만 평단가 자체가 위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다시 반등이 왔을 때 그때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한 테마로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바로 올라왔네요. 비가 많이 오네요의 종목입니다. DB금융투자고요. 5,180원에 비중은 5%입니다. 2년 전에 사서 그냥 없는 돈 치고 갖고 있었던 주식인데 밸류업 공시로 신고가를 갔네요. 이제 슬슬 정리해도 괜찮은 시점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3,900원대에서 오늘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단숨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 중소형 이 금융사 중에서는 최초로 밸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2027년까지 ROE를 10% 이상 늘리겠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종목 끝까지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럼 네. 밸류업 관련해서 우선은 예고됐던 게 이런 내용들, 기업 가치 재고 계획과 관련된 논의 진행 중이고 9월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걸 공시를 한 게 이번에 자율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목표 설정, 이게 주 부분이죠. 2027년에 ROE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네. 그다음에 2027년에 PBR 업종 평균 상회,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향후 3년간 주주환원율을 40% 이상 하겠다라고 했어요. 40% 이상. 배당, 그다음에 시가 배당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40% 이상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대로 시행되면 완전 고마운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면을 볼게요. 반대면. 3년간 주주환원율 40% 이상의 목표 설정은 안 지켜도 돼요. 네. 안 지켜도 되는데 계획대로 된다라는 점을 이 주가에 투영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4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기본으로 20% 정도. 그러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20%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려요.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기간은 좀 더 남았어요. 기간은 좀 더 남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이 공시 내용을 보면 여기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 후 2024년 4분기 중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4분기는 10월, 11월, 12월이에요. 네,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양한 자체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오르다가 좀 브레이크 걸리기는 했지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B금융투자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공시를 좀 전하게 되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게 지켜진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비슷하게 한 가지 더 추천해주신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네요. 님들아 금요일임 님의 종목입니다. 퓨런티어고요. 22,350원에 15%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아쉽게도 살짝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장에 아직 매수가까지는 한참 못 미치지만 번외로 어제 테슬라도 조금 더 담았습니다. 얘도 장기 관점으로 조금 더 담아도 될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급하게 좀 오르긴 했었는데 테슬라발 이슈로 함께 올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저는 궁금했던 게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장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퓨런티어 빼고는 다 미끄러지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점이죠. 종목 1등주 형태 외에는 다음 날까지 개별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점이고 오늘 미국 고용 발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 매수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월 계획된 스케줄대로 진행되면 9월, 10월 계속 자율주행 관련된 스케줄들이 있다 보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해서 우리나라 개별주 같은 경우도 반응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오늘 한 23% 정도 올랐잖아요.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개별주는 좀 재료 무게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반응하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에 그 점을 고려해서 현재가 대비해서 한 30%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거의 단가 비슷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는 매도로 장기 관점으로는 좀 나머지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 종목도 밀렸다 올라오기는 한데 그래도 자율주행이 실제 좀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넘어야 될 허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되 비중은 더 늘리지는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할 그 시기는 아니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테마주로 같이 움직이더라도 1등주만 가는 시장이라는 점도 함께 덧붙여 주셨으니까 이 내용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금부치님의 종목입니다. 실리콘투고요. 38,900원에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VT를 살까 하다가 실리콘투를 매수를 했는데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화장품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밀렸지만 여전히 수익권이시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요새 밀린다고 하지만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7, 8, 9월 시장 다 밀렸는데도 이 종목 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투가 화장품주의 대장이었잖아요. 화장품주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사님, 그리고 실리콘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추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단가 정도에 도달을 하고 만약에 그 이하로 더 밀려서 8월 30일에 저가 이해하기 쉽게 저가 기준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그러면서 다른 화장품주의 매수보단 VT 실리콘투 중에서 VT도 괜찮아요. 실리콘투 선택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업종 1등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적어도 한 4만 원대 중반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실적만 보더라도 생각이 드니까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정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정고점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 쉽게 실적으로 한번 보면 네.
그 중국의 화장품 쪽이 좋았던 시기에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 시가총액 상위 뭐 5위 이내로 들어오기도 했고 황제주라는 그렇죠. 명예까지 얻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주가 수익 비율 기준 한 20배 후반.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쪽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주가 한 20배 중반 정도 주가 수익 비율로 그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단계인데 뭐 한 20배 초반, 10배 후반 이 정도의 밸류를 대입을 해보면 실리콘투 기준으로는 한 3조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의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뭐 4만 원대 후반 그 정도까지는 뭐 상승이 가능함을 열어둘 수가 있겠어요. 한 4만 원 후반 정도 열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익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주 중에서 상반기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실리콘투에서 알아봤는데요. 이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그 상반기에 좀 올라갔던 고점까지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의 3200번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8200번이네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 주셔줬고요.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황희성님의 종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57,80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대왕고래로 잘 오르다가 갑자기 뚝뚝 떨어집니다. 무슨 악재라고 또 있는 건지 갑자기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대왕고래 관련해서 주관사의 입찰 공고가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또 발표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요. 네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조금 아쉬워요.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뭐 공고가 미뤄질 수 있는 부분 좀 더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일정대로 진행은 될 텐데. 그래서 재료는 살아있지만 시장이 불안하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가 미뤄졌을 땐 더 격렬하게 매도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악재는 아니고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뭐 일정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아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4만 원대 중반 네. 지금 가격대로는 그랬을 때 10% 지금 비중이다 보니까 아마 단가를 4만 원대 중반까지 가면 좀 추가를 해주는 대응 부분들 그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본업만 보더라도 한 4만 원대 초반까지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본업만 보더라도 한 4만 원대 중반에서는 크게 안 빠질 수 있다 보니 그 정도 가격대 갔을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아니지만 요새 시장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낄 만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더욱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까지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금강불개님의 종목이고요. 삼양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9만 원에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식료품주 이제 한물 갔을까요? 끝물일까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삼양식품도 상반기에 정말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기 침체 뭐 이슈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의 주가 자체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짚어주신 것처럼 방어주의 형태로 여겨지는데 이번에는 성장으로 올라온 거다 보니까 뭐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보다 더 큰 게 환 시장이잖아요. 채권 환 시장. 그런데 환율에 대한 방향이 강달러 추이에 원화 약세에서 약달러 추이, 아예 약달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강달러 둔화라고 하죠. 강달러 둔화에 원화 약세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수출주를 보던 관점을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낮춰서 보는 거죠. 똑같은 매출이 나오는데 그 환만큼의 영업 외 수익 같은 경우가 덜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부분과 함께 좀 이거는 시장에서 과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이는데 해리스 후보가 미국에서 음식료 관련된 뭐 가격 규제 이런 부분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다양한 걸 좀 우려해서 조정이 나오는데요. 뭐 라면 지금 가격에서 가격 규제의 영향을 받을까 그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성장을 안 한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 예상된 영업이익 한 3,200억, 비용 감안해 보면 한 3,000억대 정도 체력, 근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거든요. 네. 한 10% 정도 이 종목이 하락하면 가격 메리트는 성장이 거의 배제된 가격이거든요. 가격으로 한 43만 원 정도 되겠죠. 59만 원 정도의 매수해서 뭐 매도를 못 하신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한 43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20%에서 한 40% 정도까지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장이 없다는 걸 감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통은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 삼양식품의 급등의 원인으로는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와도 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MCNS요. 샘CNS요. 예, 평단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높습니다. 네. 8,250원이요. 8,250원이요. 시청자님 그러면 혹시 뭐 6월 달쯤 들어가셨을까요? 언제쯤 예,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비중도 지금 20% 정도 들고 계시죠? 예. 그러면 고민이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거가 될까요?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설마 이렇게까지 빠질까 네. 그랬는데 또 계속 밀리니까.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 먼저 이사님께 질문 던져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예. 한번 받아볼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6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20% 정도 좀 들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걱정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우리가 그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땐 차세대 기술들을 많이 시장에서는 부각을 시켜요. 왜냐하면 좀 더 고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HBM 고대역폭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많은 효율을 내야 되고 전력은 적게 써야 되다 보니까 일반 기판보다는 뭐 유리 기판 체계 네. 이거를 시장에서는 원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차세대 기술을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부각이 되었었고 그 중간 단계에서 그 세라믹 기판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4월 달에는 9,200원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5,000원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적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이상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땐 추가를 할 수 있는가 네. 그걸 고민을 해보면 지금 연간 평균으로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오는 기업이에요. 100억 초반 정도. 작년은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치를 배제하고요.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이 나오는 기업,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분기별로 실적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가보면 네. 올해는 한 36억 정도 지금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기본 한 100억 정도의 체력을 놓고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한 2,966억 정도거든요. 아직도 좀 그렇게 싸다라고는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주가가 네. 조금 더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D램이라는 반도체의 차세대 기술이죠. 그 세라믹 부분을 적용하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또한 한 시장 영향을 받으면 10% 정도도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열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8,250원의 단가에서 지금 20%의 비중이고 네. 하락한 그 수치들을 보면 한 40%, 약 40% 정도, 한 30% 중반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과감한 손절이라는 부분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10% 정도의 하락도 가능함을 열어두고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볼게요. 네,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여기에서 이 종목을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서 다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거는 말은 상당히 쉬운데 직접 이거를 하시려고 하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안 나오고 기술 같은 경우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지금 뭐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실적의 밑바탕도 있고 주가가 지금 실적의 체력 대비해서 비싸긴 하지만은 그만큼 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현실적인 상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까지는 더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의 실익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투자를 더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서 약간의 반등이라도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혹시라도 나중에 또 궁금하실 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CNS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두 가지 종목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님의 종목이고요. 화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1,200원에 비중은 30% 들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화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대에서부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요새 뭐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20%, 30% 손실 보는 종목은 많은데 이 종목은 반토막이고요. 또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새 좋은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 부품주는 유독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부품주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게 미국 공장으로의 그 증설 네.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 하나가 진행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 보조금 같은 경우가 뭐 최종적으로 딱 확정되고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변수가 대선이 있어요. 네.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당연히 부품은 계속 쓰이니까 기본 실적은 깔고 가는데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익 대비 시총을 도출할 때 뭐 부품주는 한 5배 주던 걸 이렇게 한 자릿수 후반 이렇게 주기 위해선 더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한 대 만든 걸 뭐 100대, 1000대 만들 때 더 좋아지니까. 그러면 대선 이후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뭐 대선 이후에 뭐 해외 공장 증설 부분의 진행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되는 걸 보고 그때 좀 매도에 대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가치로 봐서는 뭐 평가 절하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가시는 걸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신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지금 경계해야 될 노이즈 중에 하나가 대선 이슈가 좀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대선 이후의 방향성을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화신 종목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한 종목만 더 봐볼게요.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라파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손절을 안 해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2,000원대면 바로 전고점 부근에서 사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매수가까지 올지보다 우리가
네, 뭐 그것도 중요한데 손절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좀 네.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이 시세가 날 때 어떤 걸로 시세가 난지 뭐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네. 이런 쪽으로 인해서 시세가 났었거든요. 22,250원에서 지금은 가격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다음 주 주간으로 종목이 만약에 돌려주는 흐름이 못 나타나면 손실은 지금 한 20% 정도가 조금 넘어가신 것 같아요. 네. 20% 정도가 넘어가셨는데 다음 주 중에 돌려놓는 반등이 못 나타나면 우선은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걸로. 예,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주요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종목은 추가 하락이 좀 가능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보고 반등 못 나오면 우선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라파스 종목 진단하고 있는 동안에 채팅창에 종목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마지막 종목으로 좀 끝내려고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종목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가 시총 순위가 또 바뀌었죠. 네. 그리고 지금 평단가도 높으셔서 지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님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 33만 4천 원, 비중은 70%입니다. 2년 이상 장기로 보고 좀 더 담아도 될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짧게나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이야기 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한마디 덧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15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되찾으려면 3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실적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내후년에 예상된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4,600억 정도 30조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배터리 셀 외의 소재가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 중반, 후반 이 정도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한 30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완성차 업체들이 2년 내에 배터리 쪽을 내재화한다라고 하면은 소재 쪽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 이상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 예정된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30조의 시가총액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나오는 실적 지금 2026년에 예정된 실적을 대입해 보면 지금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좀 보고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냐라고 하면 전기차 수요의 회복 그게 나타나는 걸 보고 단가를 더 주고도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 번의 비중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필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예요. 원하는 단가 흐름대로 안 나올 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평가 절하가 돼 있는 상황에서 턴어라운드라는 점, 실적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그게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수요 회복이란 걸 확인하고는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70% 그래도 추가 매수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또는 제가 그런 상황이 이제 수요 회복의 상황이 와서 강하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 때는 강하게 2차 전지를 이제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때쯤에 이사님께서 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이야기 덧붙여 주길 바라보면서 마지막 종목 상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사님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무려 10가지 종목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참 많은 종목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는 좀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오늘 고용 한번 볼게요. 9시 반에 고용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고용이 좀 잘 못 나와서 미국 시장이 밀려서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과매도권 지수 진입했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매수가 가능하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전략을 열고 고용 지표가 잘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시장에 안 들어오면 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급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고 가는 시장. 그렇게 한마디 좀 결론으로 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의 첫 번째 거래를 이렇게 좀 끝내다 보니까 아쉽게 더욱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힘든 시장이었는데 또 한 번 맞은 데를 또 맞다 보니까 이제 참 주식하기 힘들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 더 많이 상담도 올려주셔서 저희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요. 주말은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